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하면 딱 떠오르는 생명보험사죠. AIA 그룹.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주 깊이 또 상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는 AIA 그룹의 그 핵심 비전이 뭔지, 또 어떤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재무 상태는 탄탄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 기회나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정말 속속들이 아실 수 있도록 다뤄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AIA 그룹 하면 사실 단순히 보험 상품을 파는 회사를 넘어서려는 그런 야심찬 목표가 있죠.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 이게 이제 이 회사의 핵심 비전인데 고객이 그냥 보험사가 아니라 웰빙 파트너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비전 자체는 굉장히 멋지고 시대를 앞서가는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화려한 비전 이면에는 아시다시피 보험업계 경쟁 엄청 치열하잖아요. 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규제 리스크도 다 다를 거고 또 시장은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하니까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오늘 좀 균형 있게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일단 AIA 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개요부터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료발계 시장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생명보험사고요.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건강, 은퇴 관련 상품, 그리고 투자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비전, Healthier, Longer, Better Lives. 이게 그냥 구어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생명보험사가 되기 위한 방향성인 거죠. 단순 보험금 지급을 넘어서 고객의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 타겟 고객은 그럼 어디인가요? 주로 아시아 지역의 중산층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입니다. 개인 고객도 있고 기업 고객도 있고요. 이들에게 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어떻게 사업 전략으로 연결시키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 비즈니스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네, 그 연결고리가 중요하죠. 몇 가지 핵심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AII 바이탈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일종의 인슈어테크인데요. 고객이 운동을 하거나 건강검진을 받는 등 건강한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줘요. 그리고 그 포인트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제휴사 혜택을 주는 방식이죠. 이게 바로 공유가치 창출, CSV,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건강해져서 좋고 회사는 고객이 건강해지니까 장기적으로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네, 바이탈리티 들어봤습니다. 컨셉 자체는 혁신적이고 좋은데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냐는 질문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뭐랄까, 이미 건강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실제 전체 고객의 건강 증진 효과나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 효과가 과장된 건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요.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좀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 전략은 디지털 전환입니다. AI는 AI나 빅데이터 기술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또 내부 운영 효율성도 높이려는 거죠. 예를 들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절차를 더 간편하게 만든다든지요. 이런 기술 투자가 결국 더 나은 삶이라는 비전과 연결되는 거죠. 현대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겁니다. 디지털 전환, 이것도 요즘 기업들 다 한 얘기긴 한데 문제는 역시 투자 대비 성과겠죠. AI, 빅데이터 투자한다고 해서 바로 고객 경험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운영 비용이 확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 실질적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연결고리가 좀 명확하게 보이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성과 측정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프리미어 에이전시 모델인데요. 이건 고도로 훈련된 전문 설계사들을 통해서 고객에게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고객의 복잡한 재무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서 재무 안정성에 기여하겠다는 거죠. 그 설계사 채널. 전통적인 방식이긴 한데 AI가 이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전통 채널이 언제까지 유효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점점 비대면이나 디지털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 프리미어 에이전시 모델의 한계점은 없을까요? 물론 시대 변화에 따른 도전 과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전문가의 상담과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AI는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신규 비즈니스 가치 VONB의 상당 부분을 이 프리미어 에이전시를 통해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죠. 이건 역시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SG도 요즘 대세이긴 한데 이게 실제 회사의 수익성에는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그냥 이미지 관리 차원인지 좀 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AIA는 보험사를 넘어서 웰니스 파트너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다양한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이런 누력들이 정말 구체적인 경쟁 우위로 확실하게 이어지고 있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전략적 방향성은 그렇고 그 효과는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AI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결국 어떻게 돈을 버느냐 하는 문제니까요. 핵심 비즈니스는 역시 생명보험 상품과 관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고객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장기적인 계약을 맺는 게 특징이죠. 주요 수익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보험료입니다. 고객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생명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료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이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기반이 됩니다. 그렇죠. 보험사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원이니까요. 두 번째는 투자 수익입니다.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서 운용 수익을 얻습니다. 이 투자 수익은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보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보험료랑 투자 수익. 이게 양대축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수료 및 기타 수익이 있습니다. 특정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나 자산관리 서비스 수수료 같은 부가적인 수익들이죠. 이런 걸 통해서 수익 구조를 좀 더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안정적인 보험료 수입에 투자 수익, 그리고 부가 수수료까지. 구조 자체는 탄탄해 보이는데요. 근데 이 수익 구조에도 약점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투자 수익 같은 경우는 시장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잠재적인 취약점이죠. 투자 수익은 금리 변동이나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안정적이라고 했던 보험료 수입 역시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금리가 너무 낮아지면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수수료 수익도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죠. 그렇군요. 안정적으로 보이는 구조 안에도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네요. 그럼 AIA가 이런 리스크 속에서도 다른 보험사들과 차별화되는 점,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 차별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AIA의 가장 핵심적인 차별점은 바로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AIA 바이탈리티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고객이 건강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받고 그 포인트로 실질적인 혜택, 예를 들어 보험료 할인이나 제휴사 상품권 같은 걸 받는다면 하죠. 이게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 참여 유도.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전통적인 보험사는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린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사후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동시에 고객 만족도는 높아지는 그야말로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사전 예방을 통한 리스크 관리와 고객 만족도 제고, 확실히 매력적인 콘셉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접근 방식은 단순히 상품을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건강관리를 매개로 계속 소통하니까요. 이게 고객 이탈을 막고 또 나중에 추가적인 상품 판매 기회를 만드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건강 증진 포커스 외에 또 다른 독점적인 경쟁 우위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강력한 경쟁 우위는 바로 프리미어 에이전시 모델입니다. 이건 단순히 설계사 조직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숙련되고 전문성을 갖춘 설계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들은 고객에게 깊이 있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높은 신뢰를 얻고 있죠.
실제로 AI의 신규 비즈니스 가치, VOMB의 75% 이상이 이 프리미어 에이전시 채널을 통해 창출되고 있습니다. 75% 이상이면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그리고 그 우수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가 바로 MDRT, 즉 100만 달러 원탁회의 회원수인데요. AI는 이 MDRT 회원수 기준으로 전 세계 보험사들 중에서 무려 10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고 AI 설계사 조직의 퀄리티와 생산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증명하는 거죠. 10년 연속 1위라. 이건 확실히 강력한 증거네요. 설계사 조직의 질이 높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IA 바이탈리티 프로그램 자체가 또 하나의 강력한 경쟁 우위 요소입니다. 이게 단순히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AI의 헬스 앤 웰니스 전략의 핵심이고 고객 건강 증진과 보험사 손해율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그야말로 진정한 경제적 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18개 시장에 걸쳐 구축된 광범위한 네트워크. 이것도 경쟁사가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AIA만의 강점입니다.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현지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아시아 지역 자체의 구조적인 성장 기회, 예를 들면 빠른 고령화 속도, 높은 저축률, 아직 낮은 보험 침투율 같은 기회를 포착하는 데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죠. 들어보면 차별점과 경쟁 우위 요소들이 꽤 명확해 보이긴 합니다. 바이탈리티, 프리미어 에이전시, 아시아 네트워크. 근데 여기서 또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바이탈리티 효과,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정말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가? 혹시 그 효과가 과장된 건 아닌가? 이미 건강한 고객만 유인하는 효과는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고요. 또 요즘 보면 다른 보험사들도 앞다퉈 헬스케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AIA만의 통합 플랫폼 강점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경쟁 환경은 계속 변하니까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겠죠. 둘째로 그 강력하다는 프리미어 에이전시 모델, 이게 미래에도 계속 효과적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고객층에게도 이 대면 중심의 모델이 잘 어필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이나 모바일 같은 디지털 채널 선호 트렌드에 대한 대응은 충분한가? 이런 점들이 좀 걱정됩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디지털 채널과의 연계 융합이 중요해지겠죠. 셋째, 기술 활용 부분인데요. AI가 AI나 머신러닝 기반 언더라이팅 같은 기술을 활용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독점적인 기술 우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미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핵심인 것 같은데 경쟁사들도 기술 도입을 빠르게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의 격차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기술 자체보다는 그걸 어떻게 비즈니스에 녹여내느냐가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의 모델이 자산 경량화 모델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 핀테크나 인슈어테크 기업들처럼 직접적인 자본 투입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 행동 변화를 유도해서 간접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인데 이게 과연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최적의 모델인가 하는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산 경량화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 방식의 혁신에 가깝죠. 자, 그럼 이제 실제 숫자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2024년 연간 재무 성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실적이 중요하니까요. 어땠나요? 2024년 실적은 상당히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총 순수익,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개선되는 긍정적인 모습이었어요. 핵심 재무지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선 순이익이 6조 8,4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2023년 3조 7,600억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무려 82%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82%요? 엄청난데요? 뭐가 그렇게 좋았던 거죠? 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우선 코로나 이후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보험 판매, 특히 홍콩이나 중국 본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도 개선되었고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보험 수요 자체가 증가한 영향도 큽니다. 보험 판매도 잘 되고 투자도 잘했다. 이런 거네요. 총 순수익은 어땠나요? 총 순수익은 7조 3,7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84% 증가했습니다. 꾸준한 보험료 수입 증가와 투자 수익 증가가 바탕이 된 거죠.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 동인을 좀 더 정리해보면 역시 아시아 시장 성장이 가장 큰 요인이겠군요. 홍콩, 중국, 동남아에 집중된 포트폴리오가 빛을 발한 거네요. 높은 경제 성장률, 중산층 확대, 아직 낮은 보험 가입률 같은 긍정적인 환경 덕을 톡톡히 봤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 잠재력이 AIA에게는 큰 기회죠.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혁신 노력도 성장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효율성을 높인 거죠. 예를 들어 맞춤형 상품 추천이나 간편 보험금 청구 시스템 같은 것들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신규 고객 유입을 촉진했을 겁니다. 디지털 효과도 있었다. 또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다각화된 상품 포트폴리오도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건강, 연금 등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는 상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서 특정 시장이나 특정 상품의 부진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수 있었죠. 종합해보면 2024년 실정관 놓고 보면 펀더멘털은 견고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순이익 82% 급증이라는 숫자를 듣고 좀 놀라긴 했는데 이 이면을 좀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2023년 실적이 이례적으로 좀 안 좋았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나타난 기저효과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폭발적인 순이익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기저효과 가능성도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매년 80%씩 성장할 수는 없겠죠. 작년 실적은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결과이고 향후 성장률은 좀 더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 집중,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반대로 특정 지역의 경제가 둔화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안 좋아진다거나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거나 하면 AII 실적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역 리스크 집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디지털 전환 효과도 아직은 좀 불확실해 보입니다. 투자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만큼의 비용 절감이나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지 명확한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투자 비용 회수 시점이나 실질적인 수익 기여도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디지털 투자의 ROI, 투자 수익률 측정은 모든 기업의 과제이긴 합니다. AII도 지속적으로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말씀하셨는데 상품 라인업은 다양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수익이 아시아 특정 지역, 특히 중화권에 쏠려 있는 현상은 여전하지 않나요? 이게 실질적인 리스크 분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중화권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나 다른 시장에서의 성장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가져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회사의 재무 건전성,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안정성 문제 중요하죠. 특히 보험사는 고객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AIA의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강력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지급 여력 비율인데요. 이게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AIA 그룹의 지급 여력 비율은 무려 489%에 달했습니다. 이건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고요. 그만큼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489%면 정말 높네요. 웬만한 위기에는 끄떡없을 수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본만 많은 게 아니라 이익 성장세도 꾸준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래 수익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신계약 가치, FONB와 세후 영업이익, 오팟, 성장률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24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신계약 가치, FONB는 전년 동기 대비 25%나 증가했고 주당 세후 영업이익, 오팟도 10% 증가했습니다. 이건 AIA가 수익성 높은 상품 판매에 집중하는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형만 키우는 게 아니라 수익성 있는 성장을 하고 있다. 질적 성장이라는 거군요.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 측면에서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리스크 관리에도 적극적입니다. AIA는 클라우드 도입률이 90%에 달하는데 이건 업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리스크를 더 정교하게 예측하고 고객 관리 효율성도 높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면 불필요한 리스크는 줄이고 신계약의 질은 높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률 90%는 인상적이네요. 데이터를 활용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AIA가 단순히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익성 높은 계약을 유치하고 높은 VONB 마진율, 또 강력한 전속 설계사 조직 MDRT 세계 1위를 통해 확보한 견고한 고객 기반은 장기적인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금 미납이나 계약 해지 같은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질적 성장.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 시각에서 보면 그 높은 지급여력 비율이 오히려 자본을 너무 보수적으로 쌓아두고 있는 것 아니냐,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그 많은 자본을 다른 데 투자하거나 배당으로 돌려주길 바랄 수도 있잖아요. 네, 자본 효율성 관점에서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정 자본 수준에 대한 논의는 항상 있죠. 그리고 아까 재무 건전성이 강력하다고 하셨는데 2022년에는 160억 달러가 넘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 손실을 기록했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높은 자본력 덕분에 그 손실을 흡수할 수 있었겠지만 이건 AI의 역시 시장 변동성 리스크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요? 투자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한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2022년의 투자 손실은 시장 전체가 어려웠던 시기였고 AIA도 그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투자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리고 BOMB나 OPT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보험시장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금리나 경제 상황에 따라 마진율도 변동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성장률 추이를 계속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투자가 실질적인 리스크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사실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요. MDRT 1위라는 성과가 대단하긴 하지만 그게 전체 고객 기반의 질을 완벽하게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지, 혹시 우수 설계사에게 영업력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는 있겠네요. 자, 그럼 가장 최근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된 경영진의 발표 내용과 시장 반응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최신 정보네요. 궁금합니다. 경영진은 뭐라고 했나요? 네, 소스 6에 따르면 경영진은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재무 건전성도 탄탄하다는 자신감을 표명했죠. 구체적으로는 언더라이팅, 즉 보험 계약 인수 심사 규율을 개선했고 재해 관련 손실도 낮아서 연간 결합비율, 보험 영업 효율성 지표가 320bp, 그러니까 3.2%포인트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험 본업에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 성과도 긍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정 수입 자산의 수익률이 오르고 대체 투자 수익도 개선되면서 순투자 수입이 9% 증가했다고 발표했고요. 또 AIG 넥스트라는 비용 절감 계획도 성공적으로 완료해서 운영 효율성을 달성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경영진 발표만 들으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뭔가 문제 해결도 잘하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발표 내용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기대치와 반응을 봐야겠죠. 소스 7을 보면 AI주는 공식적인 분기 실적 가이던스, 즉 예상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 공식 가이던스가 없었군요.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즉 시장 전망치 평균이 중요해지는데요. 2025년 2분기 주당 순이익 EPS는 1.32달러, 연간 EPS는 0.83달러, 그리고 연간 매출은 478억 9,700만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성장률로는 수익, EPS가 6.8%, 매출이 3.9%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고요. 시장 기대치는 어느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었군요. 뭐 때문에 그렇게 기대했던 거죠? 아무래도 강력한 신계약 가치 성장세,
특히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의 회복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고요. 또 경영진이 지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던 것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컨센서스가 사실상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만약 실제 실적이 이 컨센서스를 뛰어넘으면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주가 반응이 중요할 텐데요.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데요. 소스6에 따르면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 관련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은 오히려 부정적이었습니다. 주가가 하락했어요. 정규 거래에서 1.51% 하락했고 개장 전 거래에서는 1.34%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아니, 실적은 좋다는데 주가는 왜 떨어진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네, 이게 참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만큼 강력한 한방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예상했던 수준이네 정도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습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그럴 수도 있고요. 둘째는 AI의 개별 기업의 성과와는 별개로 당시 시장 전체나 보험 업종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투자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거시적인 요인이죠. 아, 시장 분위기 탓일 수도 있다. 셋째는 경영진의 자신감 표명과 시장의 실제 평가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경영진은 좋다고 말하는데 시장은 글쎄 아직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라거나 단기 성과 말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나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답을 내놔 라고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메시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건 시장이 뭔가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경영진과 시장 간의 시각 차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공식 가이던스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컨센서스를 충족시키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해졌을 텐데 만약 실제 실적이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했다면 실망감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크겠네요. 정확합니다. 공식 가이던스가 없을 때는 컨센서스 충족 여부가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집니다. 미달했을 경우 주가 하락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죠. 종합해보면 펀더멘털 자체는 견고해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현재 주가 하락이 일시적인 시장의 불신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AIA가 추가적인 성장 전략을 제시하거나 거시경제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시장과의 소통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 증명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AIA의 실적이 발표될 때 우리는 어떤 점들을 핵심적으로 점검해야 할까요? 기대하는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을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요. 뭘 봐야 할까요? 우선 긍정적인 측면, 즉 기대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첫째, 회사가 제시하는 가이던스, 특히 신계약 가치, VNB 목표치나 수익성 지표를 달성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걸 달성한다면 회사의 미래 수익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죠. 목표 달성 여부. 네. 개선. 셋째, 주주 환원 정책이 지속되는지도 중요합니다.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거나 배당 정책에 긍정적인 업데이트가 있다면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자신감과 주주 친화적인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주 환원. 넷째, 규제 환경에 대한 경영진의 전망도 들어봐야 합니다. 각국 정부의 규제 변화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등을 리스크 관리 능력을 엿볼 수 있겠죠. 규제 관련 코멘트. 마지막으로 견조한 신계약 실적과 낮은 계약 유지율입니다. 신규 고객 확보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기존 고객들이 계약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그만큼 시장 경쟁력이 있고 고객 충성도가 높다는 의미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신계약과 유지율. 이게 기대하는 포인트들이군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좀 걱정하면서 리스크 관점에서 점검해야 할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리스크 관점에서는요. 첫째, 당연히 가이던스 미달 리스크입니다. 특히 신계약 가치 VNB 같은 핵심 성장 지표가 시장 기대치나 회사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면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이던스 미달. 둘째, 수익성 압박 가능성입니다.
경쟁이 심화되거나 예기치 못한 비용이 증가해서 이익률이 하락할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수익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이고요. 수익성 악화 가능성. 셋째,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만약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자사주 매입 규모를 줄이거나 배당을 축소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주 환원 축소 가능성. 넷째,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각국의 규제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의 규제 변화는 AII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경영진의 발언이나 실제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그 신뢰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 특히 중국. 마지막으로 신계약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계약 해지율이 증가하는 리스크입니다. 만약 이런 조짐이 보인다면 이는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거나 고객 만족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곧 미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계약 둔화 및 해지율 증가. 네, 앞으로 실적 발표 때 이런 기대 포인트와 리스크 포인트들을 잘 점검해 봐야겠네요. 그럼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AII 그룹의 장기적인 리스크와 성장 기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성장 기회부터 이야기해 보죠. 제가 보는 가장 큰 기회는 역시 아시아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 잠재력입니다. 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중산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죠. 그런데 아직 보험 침투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이나 은퇴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AI는 이 지역에 특화된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성장의 수요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아시아 시장의 성장 잠재력. 이건 부정하기 어렵죠. 두 번째 기회는 헬스 앤 웨이니스 전략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바로 AII 바이탈리티죠. 이건 단순히 보험 상품을 파는 것을 넘어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게 잘 작동하면 보험사의 손해율은 낮추고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이탈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된 방대한 건강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정교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거나 아예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연계해서 더 큰 헬스케어 생태계를 구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바이탈리티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 확장이라 흥미로운데요. 세 번째 기회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 및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입니다. AI는 AI나 빅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내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언더라이팅이나 리스크 평가 방식을 혁신해서 수익성 자체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즉, 디지털 기술이 단순히 보조 수단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고도화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디지털 혁신이 단순 효율화를 넘어 모델 자체를 바꿀 수 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AIA는 아시아 시장 네트워크와 바이탈리티 프로그램이라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기반으로 다수의 성장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AIA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진정한 경제적 해자 모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장 기회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확실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네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죠. 제가 보는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규제 환경 변화 리스크입니다. 아시아 18개 시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각 나라마다 규제가 다르고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 비중이 큰 중국 같은 경우 정부의 규제 기조가 강화되면 AI의 사업 모델이나 성장 궤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 채널 규제나 자본 적정성 요구 강화 같은 것들이죠. 네, 규제 리스크는 항상 주시해야 하는 변수입니다. 두 번째는 거시경제 변수 리스크입니다. 금리, 인플레이션, 환율 변동,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같은 외부 변수들이 AI의 투자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언급했던 2022년의 대규모 투자 손실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죠. 이런 거시경제 변동성은 단기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자본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입니다. 투자 수익 변동성은 보험사의 숙명과도 같죠. 세 번째는 경쟁 구도 심화 리스크입니다.
아시아 보험 시장이 매력적이라는 것은 다른 경쟁사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지 보험사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고 글로벌 대형 보험사들도 아시아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인슈어테크 기업들도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요. 이런 경쟁 심화는 AI의 시장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강점이었던 프리미어 에이전시 모델이 젊은 층에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 신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없는지도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봅니다. 네, 경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AI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규제 변화, 거시경제 변동성, 경쟁 심화 등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상황이죠.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자면 AIA 그룹은 아시아 시장 특화, 바이탈리티 프로그램이라는 강력한 성장 기회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규제, 거시경제, 경쟁 심화라는 만만치 않은 장기 리스크도 안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고 단순한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기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나 시장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기보다는 경영진이 이런 다양한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해 나가는지,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나 웰니스 전략 같은 핵심 성장 동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는지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가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어쩌면 이런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양면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정적으로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 저희 분석을 요약하자면 AIA 그룹은 아시아 시장이라는 거대한 기회의 땅을 발판 삼아서 바이탈리티라는 혁신적인 웰니스 전략과 견고한 에이전시 네트워크라는 차별화된 무기를 가지고 성장을 추구하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꾸준한 성과를 보여왔고 특히 질적 성장에 집중하는 모습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시장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투자자들은 여전히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성, 그리고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투자 수익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핵심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경영진이 내세우는 자신감과 시장의 냉정한 평가 사이의 간격을 앞으로 어떻게 메워나갈지가 AI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결국 AIA 그룹은 뚜렷한 강점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동시에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들도 명확하게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상세하게 살펴본 다양한 측면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투자 판단 기준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AI 그룹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고지사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매수, 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본 분석 내용은 제공된 자료 및 인공지능,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실제 정보와 일부 차이가 있거나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시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 확인과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